월요일 좋은 아침 3부 김병활 솔직한 영어 Frankly Speaking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집에서 꼼짝없이 재택근무로 열심히 잘 있었습니다. 아, 안전하게 잘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네네네. 정말 지난주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제설 작업이 안 되니까 저는 맞아요. 뉴욕에 살고 왔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린 건 아닌데 제설 작업이 이틀 후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뉴욕이랑 또 비교를 하면 그렇죠. 너무 티가 확 나죠, 네, 여기가. 그래도 지금. 추웠어요. 춥긴 추웠어요. 얼음도 얼고, 네. 네. 이제는, 올 겨울이 이제 다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씀 하시면 징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쌤과 함께 또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오래 살면서 영어에 최대한 노출하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접근은 결국 영어로 자신이 만족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아무리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영어 표현이어도 한국 분들한테는 좀 새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좀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한국말에 없는 개념인 영어의 발음이라든지 문법, 표현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너무 벌써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너무 잘 요약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유명한 영어 학자들이 유튜브나 TED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영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2,000개의 단어와 10개 문법을 가지고만이라도 유창하게 영어로 구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와 2대째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2대째 몸소 제가 영어 학습에 관련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범위 내에서 또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의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이용을 해서 영어로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빠진 퍼즐 조각이 결국은 한국말과 비교해서 영어와 한국말과 비교해서 한국말에 없는 개념을 아는 네. 것이 빠진 퍼즐 조각이고 네.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쓰는 모국어인 한국말이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걸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동포분들께 꼭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다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난 영어 단어도 모르고 영어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주위에 종종 계시는데 네.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혹시 진짜로 아까 제가 계속 빠진 퍼즐 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퍼즐을 해보실 때 우리가 물론 조각조각 어느 부분이 보이면 조각조각 해놓긴 하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뭘 하죠? 틀을. 그렇죠. 큰 테두리를 우리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집어넣죠. 그것처럼 맞아요. 제 말씀을 들으실 때 난 저 사람이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 발음과 문법 그 다음에 표현에 관련돼서 그런 큰 테두리에서 없는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그거를 먼저 맞춰가시면. 이해를 가셔야 마지막에 진짜 필요한 빠진 조각을 이제 맞힐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1부, 2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또 말이 조금 빨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문을 아주 꽉꽉 채워서 가지고 왔는데 네. 첫 번째 오늘 1부에서는 지난번 우리 기브업처럼 네네. 부사 업 앞에 동사가 쓰여서 완전 새로운 의미. 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라는 의미의 예문을 좀 더 알아보겠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치사, 부사 이런 말처럼 laugh at, laugh with처럼 네. 뒤에 at이 오느냐, with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뜻이 달라지는 그런 표현을 우리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 다음에 네. 2부에서는 영어와 비교해서 한국말에 없는 발음에 관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의해서 복습을 하고 약속 드린 데처럼 왜 water가 water, 미국식 영어로는 스웨터가 sweater인지에 네. 대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up이라는 거 이제 배웠어요. 영어 부사 그 앞에 동사가 쓰이면 말씀하신 대로 뭐뭐 하는 것을 완전히 마치다, 끝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give up이라는 게 이제 주는 것을 주는 것을 up, 끝내다 해서 포기하다라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네. 우리가 옷을 차려입다, dress up, 뭐 예열하다, warm up, 네. 그 다음에 완전히 그 상황을 다 젖어버린다. 그게 저 휘저어버린다. 예. stir up. 그 다음에 뭔가 안 했던 그거를 이제 보충하다. 제대로 다 끝내다 해서 make up. 그 다음에 뭐 또 메이크업을 이렇게 뭐 화장을 하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화가 나서 폭발해버리다. blow up. 네. 뭐 그런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하기로 진짜 마음 먹었다. 또 아까 make up my mind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새로 배울 표현은 또 다 아는 단어 더하기 up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뭐 하기로 했는데 결국 그거와 다르게 예상 밖으로 뭐뭘 하게 되다. 나 원래 화요일 날 지난주에 원래는 그날 제가 어디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못 가고 집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네. I ended up staying home. end up. 그래서 뭐뭐 하기를 뭐뭐 결국은 하다. 그렇게 수거로 외웠다면 뭐뭐 하기를 끝낸 거죠. 네. 근데 예상치 않았을 때 쓰는 말이 end up. 그다음 또 뭔가를 이제 유지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keep이 있잖아요. 유지하다.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따라잡다. 뭐 어떤 사람이 운동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뒤 꽁무니를 막 쫓아가서 I try to keep up with him. 여기는 keep up 뒤에 with까지 있어요. 힘이니까. 그래서 keep up with him. 따라하기를 끝내다.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하다. 뭐 그런 표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기도 눈이 오기 전에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텍사스에서도 눈이 많이 온다니까 뭐들 하시죠? 막 마트에 가서 뭔가를 막 사요. 네. 사재기, 물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래서 stock, 우리 스탁이잖아요. 맞아요. S-T-O-C-K, stock up. stock up on food. 그래서 stock up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실수를 했다 할 때 mess up, 네. screw up 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지금 up 앞에 end up, keep up, stock up, mess up, screw up 이란 여러 가지 표현 지금 이렇게 창조성에 관련되게 이렇게 네.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알려드렸는데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쇠를 두고 누가 저를 방에다 가둬놓고 방 안에 gat혀 있고 퀴즈 내셨었죠. 맞아요. 그거하고 좀 연관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방 안에다가 집 안에다가 열쇠를 놔두고 밖에 나온 경우 네. 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할 때 그러면 up 앞에 뭐가 붙을까요? 갇혔다. 갇혔다. 물론 he's in jail 해도 돼요. he 네. went to jail. 근데 그거 말고 up 앞에 하는 표현으로는 he is locked up. locked up. lock up. 아니면은 학생들이 자기 소지품을 사물함에 집어넣고 lock up 하는 거거든요. 네. 나는 완전히 잠금. 잠그기를 마쳤다. 근데 아까처럼 내가 열쇠를 집에 놔두고 왔다. I'm locked out. lock 뒤에 out이고 나는 누가 나를 방에 놔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궈서 지금 제가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locked in이 되는 거여서 벌써 lock 뒤에 up이 붙고 in이 붙고 out이 붙음에 따라서 지금 뜻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사전적인 의미, 완전히 좀 달라진 경우도 있지만 그 위로라는 업이 위로라는 표현을 나오게 하려면 어떤 단어가 또 있냐면 우리가 뭐 put up, 뭐 사인을 지난번처럼 제가 이렇게 올려서 뭐 put up 한다 할 때 네. put up, 그 다음에 pick up, 물병을 집어들다 pick up 이런 표현이 있죠. 네네. 그다음 뭐 그럴 때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하지만 이런 put up, pick up에도 10가지가 넘는 뜻이 있다는 거 다음 주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까 지금 우리 그 퀴즈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락업, 뭐, 락인, 락아웃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런 표현들처럼, 그리고 좀, laugh at, laugh with, 이런 단어들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좀 실생활에 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네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한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한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라고 했을 때는 know about이 아니라 know of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 복습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나는 너를 비웃는 게 아니야. I'm not laughing at you. 너를 향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난 너하고 같이 웃고 있어. laugh with you. 좀 변명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죠? 이렇게 누구한테 공을 받으라고 던질 던지다. 때는 네. 누구에게 throw to인데
눈 뭐죠? 눈, 스노버. 네. 네, 눈으로 공이. 저 사람을 공을 맞춰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throw at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지금 throw 뒤에 at이 오느냐 to가 오느냐 뜻이 달라졌는데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오늘 새로 할 건 아까도 know of와 know about이 다른 것은 about은 뭐뭐에 관해서 뭐 아주 일반적으로 누구에 관해서 알고 있다 하는 것과 specific하게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적은 없지만 안다 하는 것처럼 네. dream 하고 think이라는 동사 네. 생각하다와 꿈꾸다에도 네. 똑같은 about과 of가 붙여서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think about 뭐 being a writer. 나는 보통 내가 책 쓴 사람이 되는 거에 관련돼서 생각을 해. 하지만 어떨 때는 가끔씩 이런 거 있죠. 나 요즘에 내가 예전에 지낸 친구가 잘 지내는지 했는데 그 사람을 갑자기 만난 거 어디서. 네. 오랫동안 연락이 안 했다. 그러면 I thought of you yesterday. 어. 나는 I thought about you도 틀린 건 아닌데 I thought of you. Oh my gosh, I can't believe you. 이러면서 I can't believe that I ran into you. 나 오늘 너 만났네. I thought of you. 그러니까 너를 생각했을 때는 thought of you. 근데 너에 대해서 아주 뭐 generally 뭐에 관해서 생각할지 그럴 때는 about. 그래서 think of, think about이 다르고 네. 똑같이 dream about도 나는 뭐 작가가 되는 거에 대해서 꿈을 꾼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about인데 I dream of being a famous writer. Like what's her name? 그 해리포터 쓴 분 여자 이름 뭐죠? J.K. 롤. 예, J.K. 롤링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아주 specific. I dream of you. 난 너를 꿈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나 I dream of 아주 specific 할 때는 of를 써요. 그래서 네. 그렇게 about이 오느냐, of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지금 몇 분이죠? 17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금까지는 동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전치사 앞에 형용사가 짝꿍인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쉽게 about이나 of나. at이요. 이번에는 at. 네. 그래서 about에 붙는 거는 쉽게 생각할 때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기뻐. happy about. 난 그거에 대해서 흥분돼. excited about. 그러니까 about하고 다 똑같이 붙는 거예요. 네. 나는 지금 어떤 노래에 꽂혔어. 어떤 음식에 꽂혔어. I'm crazy about 떡볶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행복한 거의 반대는 뭐죠? 슬픈 거. 거죠. I'm 네. sad about what happened. 누가 사고가 나서 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 그 다음에, he's serious about food. 쟤는 한 끼를 먹어도 되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 음식에 네. 대해서. 그럴 땐 serious about. 또, 나 오늘 방송 가기 전에 나 진짜 너무너무 아까도 계속, 긴장했거든요. I'm very, very nervous about. 네? 네. anxious. nervous, anxious 똑같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optimistic. optimistic이 뭐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말로. optimistic.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면 pessimistic. 그래서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한다거나 좋게 네.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관련된 것은 그거에서 일반적으로 about이 붙어요. 네. 근데 누구한테 이제 화가 냈다. 누구를 향해서 할 때 우리가 아까 throw at을 한다거나 laugh at 했잖아요. 향해서 나 저 사람한테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 angry angry about도 돼요. 근데 I'm angry at 누구를 할까요? My friend. 이렇게 하기 너무 사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I'm angry about my friend. 왜냐면 나한테 거짓말해서. 네. I'm upset at her. 아. I'm furious at her도 되고 with her도 돼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향해서라고 할 때는 at을 쓰는구나. 그래서 방금은 아까는 think about, dream of 했다면 지금은 형용사예요. sad about, excited about, upset at. 그래서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죠. 네. 이게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와 앞에 이제 동사 플러스 전치사 요런 게 되게 요렇게도 다 뜻이 달라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인지를 못했거든요. 다 아시는 거여도 한정되게만 이제 하시는 거죠. 이것만 그러니까요. 하고. 근데 이렇게 감정에 관련된 게 좀 더 확장이 되면 네.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런 표현을 골머리를 썩는 이유가 우리말에는 후치사. 그래서 예를 들면 에서 집에서 와, 에게, 어디로 등 몇 개 안 되는 언어로 이루어진 언어라면 영어는 네. 기본적으로 이런 후치사, 전치사나 부사 같은 게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 것 47개, 같은데. 47개가 있고 제가 이 사전이 좀 적게 보이시면 이게 지금 거의 400장이 되는 건데 성경책이 왜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 이렇게 글자가 조그맣잖아요. 제가 네네. 이거를 전체 지금 보통 여기가 알파벳 순으로 다 돼 있거든요. 네. abandon yourself to, abide by.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된 걸 제가 이
at, in, on 해서 이 전치사 47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사진 한번 다 뒤집어 엎어서 다 오르게나이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47개에서 95개 변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개가 나오네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가 2년 전에 이걸 하다가 나는 정말 미쳐가고 있는구나를 느꼈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워라 하는 게 한국말에는 없는 개념. 이런 47개의 전치사와 부사가 95개를 만들어내는 게 지극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맹목적으로 암기를 한다거나 네. 자면서 들으면서 잠재의식에 공부를 하세요라는 접근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죠. 한계가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치열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건 처음으로 영어를 도전을 하셨겠다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테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동사, 명사, 형용사에 어떤 전치사와 부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도 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다는 것 개념 자체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꼭 마지막 퍼즐까지 잘 맞출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본 47개 전치사. 이건 뭐 한국말에 없는 말이니까 저희한테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 안에서도 또 과잉 분류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가 또 3개가 분류가 돼서 되는 전치사가 있어버리고. 예. 너무 많은 정말 색다른 세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색다른 세계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이제 9살 원어민 아이들이 3,000개의 단어를 정확히 쓰고 읽고 그 단어 범위 내에서 이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를 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또 거기에 이제 더해서 원어민 4살 아이들이 꼭 쓰는 문법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4가지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를 하면 4가지가 뭐였냐면 과거를 쓴다. 네. 엄마는 밥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밥을 만든다. 그다음 만든다. 그렇게 3가지가 벌써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를 한 마리만 아는 게 아니라 2마리, 3마리 복수 개념을 안다. 이 4가지를 꼭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영어의 핵심은 바로 창조성입니다. 4살 아이도 이런 4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6,000개로 소리를 인지로 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9살짜리 원어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78,840시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매일매일 자기의 모국어인 영어를 연습하고 학습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경쟁을 해서 그냥 미국에 산다고 영어가 술술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각각의 소리 단어를 외워서 성대모사식으로 영어를 해서 영어를 잘하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없는 개념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인지하고 파악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성을 근간으로 한 원리 학습을 통해서 네. 한계를 극복해야만 영어를 쉬운 단어 범위 안에서만이라도 확실하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겠다는 네.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 퀴즈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퀴즈 주신 답 한번 알려주세요. 네, 지난번에 이렇게 있었죠? 최악의 네. 경우 네. 기껏해야 정보의 발달 맞아요. 달성하고 있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처음에 전치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네. at worst, At worst, at best, at best, in the know, in the know, on a diet. on a diet. 그래서, 다이어트. 예, on a diet. 그래서 다 아는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영어로는 at, in, on이 들어왔지만 한국말에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 뭐 위에서 어디 안으로라는 말이 없죠. 수치사가 없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한국말로 그렇죠. 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전혀 뜻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쉬운 단어로 이루어졌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어렵다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하나 더 퀴즈를 주셨어요. 네, 지금 맞아요. 이제 시간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는 공통 단어 새끼를 공통 낳다, 단어. 두통거를 안기다 이건 뭐냐면 give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give, birth, give a headache, give credit, give an example, 그 다음에 give a ride, give a thought, 그 다음에 give priority. 그래서 give와 짝꿍인 단어들, 표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give 다 아시는 네. 건데 이렇게 give에서도 여러 가지 파생되는 표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발적으로 갑자기 영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생성이 된다는구나 하는 우선 개념이라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좋은 아침 4부 김병아쌤의 솔직한 영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영어 단어를 이제 한국식 그리고 영어식으로 이제 발음을 대조해서 들려주셨었고, 이제 원어민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하는 말 또한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네,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발음 원리, 뭐 강세, 그러니까 액센트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잠깐 지난번에 한 거를 짧게 복습을 해보자면 네, 제가 그때 한국식으로는 필름 하지만 우리가 film, film. 해서 앞에 모음 소리에 강하게 해서 film. 그래서 강세에는 항상 손 앞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할 때 뒷면과 앞면이 있듯이 음절과 강세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네. 음절이라는 거는 어느 모음 소리에 강하게 집어넣냐는 건데 film 하셔야 되고 네. 바게트도 baguette. 바게트 세 번이 아니라 baguette 두 번 해서 두 번째 소리. 네. 그다음에 미사일 아니라 missile 첫 번째 첫 missile. 번째, 네. 그다음에 가솔린 같은 경우는 gasoline. 마지막. 맨 마지막 그렇게 발음을 해야 네. 원어민이 하는 말도 알아듣고 우리가 하는 말을 그들이 알아듣는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절 따진 이유는 어디에 강세를 줘야 되니까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네. 더 많은데 그거를 다음 주로 좀 옮기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음절 강세가 왜 중요한지 네, 네, 네. 설명하기 전에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아까 약속했던 거 water. 예, 왜 워터를 영국 사람들은 워터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왜 미국 맞아요. 사람들은 왜 아주 더 멋있어 보여요. 어쩔 때는 워터가. 뭐 그렇죠. 근데 우리 미국에 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예. 그래서 왜 버터를 butter 그렇게 하느냐? 그쵸. 그래서 기교가 아니라 자, water 할 때 모음 소리가 두 번 나요. water 해서 네. 두 번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water 할 때 앞에다 제가 강하게 힘을 줘서 발음을 했나요? 뒤에다 힘을 줘서 발음을 했나요? 앞이요. 그렇죠. sweater 할 때도 sweater 할 때 스가 으가 아니라요. wear 해서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sweater 했나요? 아니면 sweater 그리고 어디에다 강세를 줬죠? 앞쪽이요. 예, 이렇게 앞쪽에 강세가 오고 뒤에 자음에 t가 오고 그다음 뒤에 몸이 붙을 때는 네. t가 니을처럼 소리가 나요. 약해진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water, 음. sweater. 안 그러면 water,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sweater, party가 아니라 party라고 발음을 하는 게 강세가 앞에 와서 뒤에 와서요? 앞에 와서. 그래서 그런 단어가 조금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배터리 그렇게 발음해요. 배터리 아주 딱딱 아에이 근데 영어로는 battery. battery. battery인데 battery. 그래서 왜요? 강세가 어디에 와요? 앞에 와요? 터에 와요? battery 아니고 battery 아니죠. 그쵸. battery. 앞에. 예, 그래서 t가 뒤에 오니까 battery. 그다음에 패턴. 맞아요. 한국말로 패턴. 영어로는 pattern. pattern. 이것도 앞에 강세가 앞에 오니까 오네요. t 소리가 약해지고요. 네. 또 이렇게 많은데 mountains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mountain 한국말은 강세가 똑같은데 영어로는 우리가 강세가 앞에 와요, 뒤에 와요? 앞에요. mountain 이렇게 해버려요. mountain T가 묵음이 돼버리네요. 묵음이 될 거의. 때도 있어요. mountain. 저 하나만 네네. 맨하탄 발음 좀. 또 보세요. 한국말로 맨하탄 강세 똑같죠? 네. 안. 그럼 삼음절이나 영어로는 맨하튼. 그죠? 그럼 보세요. 맨하튼일 때 네. 강세가 맨해탄 아니고 맨하튼. 네. 맨해탄 아니죠? 네. 강세가 지금 가운데 요거 중간 맨해튼이죠. 근데 뒤에 맨해튼인데 T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강세가 T 안 오고 앞에. 맨해튼. 그러니까 강세. 한번 읽어보세요. 맨해튼. 맨하튼. 오케이, 굿. 네, 됐습니다. 와, 칭찬받았다. 아, 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어하고 이제 한국어에는 없는 어떻게 보면 발음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네네. 계속 이제 음절, 강세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좀 다른 예문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왜 음절 강세가 중요한지 제가 네. 한국에서 이제 외국어대학교나 국민대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가거나 학회를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음절 강세 그러면 왠지 영어 할 때는 그걸 다 하고 홀 랭귀식으로 모든 걸 그냥 다 읽고 자연스럽게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게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예문을 아예 줘요. 물론 익스트림 하지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예문을 갖고 왔어요. 자, 네. 조금 이렇게 말을 쓰는 사람은 없지만 분명히 지금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보이시죠? 맞아요. 근데 어느
모음 소리에 강세를 주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읽어보시면 어떻게 읽을까요? 보통 이렇게 읽으시면은 I did not 제가 뭐 놀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영어식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I did not object the object. 앞에 거 오브젝트랑 뒤에 거 오브젝트가 강세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너무 한나님 그렇게 답을 빨리 알려주시면 재미가 없는데 김이 확 새는데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I 죄송합니다. did not object 네. to the object 할 때 어렵게 먼저 얘기를 하면 명전동후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명전 네. 명사는 앞에 동사는 후에 명전동후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같은 단어여도요? 같은 단어인데 그게 안 맞을 때가 있긴 한데 거의 이게 맞는 게 네. 동사일 때 나는 그것을 object 그거를 뭐 거절했다. 그거를 네. 내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다 할 때는 동사기 때문에 object 뒤에 강세가 와요. 뒤에 네. 모음에 근데 to the object 그 목표에 네. 그러니까는 object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앞에. 그래서 I did not object to the object 기 때문에 벌써 지금 강세가 달라지면서 네.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가 돼버려서 뜻이 달라요. 그러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좀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좀 익스트림한 example이지만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나님. 제가요? 예, 너무 잘 그시면 또 안 돼요. Since there is no time like the present, he thought it was time to present the present. 오케이. 지금 세 개가 다 똑같이 읽으셨어요. 네. 일부러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아주 저한테 자랑스럽게 원하는 대로 읽어줬지라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읽어보는 거에서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죄송해요. 단어가 세 개가 있죠. 네. 세 개가 1, 2, 3이 순서대로 있다면 어디랑 어디가 똑같은지만 들어보세요. 네. Since there's no time like the present, he thought it was time to present the present. 제가 답을 해야 되나요? 해도 되나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들리지가 않는데 한번 아시겠나요? 네, 답을 빨리 알려드리면 네.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가 네. 달라요. 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Since there's no time like the present, present 앞에 와요. 네. 지금 현재가 이런 현재와 같은 시간이 없기 없다. 때문에 네. he thought it was time to present 네. 하고 이제 뒤에 왔죠? 네. The present. 이 선물이기 때문에 present라고 앞에 세 번째 동사에는 세 번째 단어에는 앞에 강세가 오고요. present the present 해서 present는 뭔가 보여주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강세에 따라서 이렇게 또 동사, 달라지죠. 명사 이렇게 해서 네.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음절 강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말에는 없는 개념인데 영어로 맞아요. 지켜서 해줘야 된다. 그러네.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The soldier decided to desert his desert. No, 죄송해요. 제가 The soldier decided to desert his desert in the desert.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똑같은 어렵다. 거. 네, 다시 볼게요. The soldier decided to desert his desert in the desert. 첫 번째, 두 번째가 뒤에 같아요. 와요. 네,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이 사막. 이라는 단어. 이라는 명사로 앞에 오는데 네. 두 번째도 디저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디저트. 그래서 네. 병사는 사막에서 그의 디저트를 버리고 가기로 결정했다는 건데 네. 동사일 때는 뒤에 오니까 desert에 되는데 이거는 거기서 벗어나는 예외예요. 그래서 the soldier decided to desert 그러니까 두 번 맞네요. 네. desert is dessert. dessert 명사인데 뒤에 오고 디저트인데 우리가 먹는 디저트인데 강세가 뒤에 와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영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러네요. 읽으면 죄송합니다, 헷갈리죠? The soldier decided to desert his dessert in the desert. 네. 맨 뒤에 거만 앞에 옵니다. 네. 어렵네요. 어렵죠. 너무 땀이 헷갈려요, 확 이런 나네요, 거는. 갑자기. 예, 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인데 미국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하면은 못 알아들으면 알아듣죠. 거기서 나는 이렇게 바본가 이런 자책이 들 수 있는데 있죠. 그렇지 않고 음절 강세 개념을 확실히 알으셔야 된다. 네, 거죠. 뭐 한국에서도 뭐 밤, 눈 뭐 이런 네. 거 길고 짧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강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이렇게 음절 강세 규칙을 알아야
좀 우리말에 없는 이 영어들에 대해서 이해가 더 쉬워질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평소 발음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요걸 먼저 한번 적용을 보시고, 또 그 밖에도, 이게 진짜 모르겠다. 이건 우리 병아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벌써 시간이 막 훅훅 지나가고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저희 다음 주 무슨 이야기 할 건지 또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짧지만 다음 주 이야기로 가기 전에 네. 긴 문장이 아니라도 내가 confident하게 자신 있게 영어를 제대로 말하려면 어느 그 단어에서 모음 소리가 하나 들어갔지만 그 모음을 정확하게 강세를 넣어서 발음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야만 단어가 또 한 단어에도 길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모음이 많이 들어가는 소리. 아까 맨해튼처럼 모음이 3번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느냐는 개념만 아셔도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지금 그게 갈려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장 갈 것도 없이 이렇게 이름절 소리가 모음이 하나만 들어간 것만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다음 절 단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좀 더 나중에 네. 집중적으로 발음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고요. 네. 다음에 이렇게 비슷한 예문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조금 죄송해요. 많이 혼란시켜드려서.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뭐가 할 거냐면 우리 give up 말고 아까 왜 뭐 put up, take up, come up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맞아요. 또 새로운 의미가 뭐가 있는지 제가 더 갖고 오겠고 네. 예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누구와 동업하다 해서 enter into partnership with, go into partnership 그랬는데 네. go into라는 표현이 또 크게 9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 9가지의 뜻이 뭔지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좀 몇 주 동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9가지 뜻이나 앞으로 이게 제가 항상 들을 때마다 쌤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영단어에서 너무나 많은 뜻이 생겨나고 너무나 많은 표현이 있고 정말 내가 몰랐던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에 살았고 내가 조금 알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또 한계를 느끼는 거죠. 맞아요. 누구는 당신 영어 잘하잖아.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해서 이 산어를 사전 전체를 다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퀴즈는 네. 아까 뭐 at best, 뭐 at worst 한 것처럼 네. 이제 오늘은 좀 힌트를 갖고 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온도 100도에서 네. 답례 보답으로 평균적으로 좀 글씨가 적어졌죠. 핵심 단연코 영원히에 들어가는 앞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앞에 뭐가 들어가는지 전치사를 네.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전치사를. 전치사. 네. 그다음 마지막 퀴즈는 conversation 영어로 대화라는 거와 네. 짝꿍으로 되는 표현들이 이렇게 있어요. 좀 제가 이런 걸 안 만들어봐도 죄송한데 네. 여기 들어가는 단어 뒤에 네. 또 뭐가 들어가는지 좀 생각을 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아하는 인용구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나님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송리님이 돌아오시니까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만날 있겠죠.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의 마지막 인용구는 네. Your success reveals your failures.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를 다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Fail fast, fail better, learn fast. 빨리 실패하고 실패를 잘하고 네. 빨리 배우세요. 네. You only fail when you stop trying. 당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단했을 것만큼 중단하는 것 자체가 fail이다. 실패하는 것 자체가 실패다. 그러니까 your success reveals your failure.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그동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을 이번 한 주간 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김병화의 솔직한 영어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까 방송에서 오기 전에 운전하고 전에 색안경 끼는 거, 네. 색안경을 벗고 네. 집단적인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어를 탑할 수 있다. 좋은 말이에요. 네, 모르는 개념을 알아야 우리는 영어를 정복할 수 있다. 정복은 모르게 극복할 수 있다. 극복만 네. 해도 그게 어디예요? 그럼요. 네. 네. 그 색안경을 벗자. 영어에 대한 편견을 벗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